저희가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 쓰는 생쥐 대여섯 마리를 한 케이지에 넣고 저렇게 기르고 먹이를 주고 그러다가 한 마리씩 한 통에다가 따로 넣어놓고 그중에 한 마리에게만 먹이를 줬습니다. 처음에는 먹어요. 그러다가 옆에 통에 있는 자기 친구들이 배가 고파서 신음소리를 낸 걸 들으면 밥을 거부합니다. 요만한 미물입니다. 그런데 그 아이에게도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. 제가 어렸을 때는,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는 양심이란 단어를 매일같이 듣고 살았거든요. 양심에 털난 놈, 양심 엿바꿔 먹었냐,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, 이 얘기를 그냥 하루에도 수시로 듣는 경험을 하고 살았는데, 제가 90년대 중반에 돌아와서 어느 날 문득 왜 한 번도 안 들리지? 사라졌구나, 이 단어가. 양심이란 단어가 사라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를 관찰하고 고민해 보기 시작했는데요. 제 관찰에 따르면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오히려 불편한 것 같은, 그리고 굉장히 비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어느 날 저한테 어마어마한 영광이 주어졌습니다. 서울대 졸업식에서 축사를 해달라고 제 후배들에게,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작은 촛불, 그걸 하나씩 좀 나눠주려고 이 자리에 왔다,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. 제가 그래서 수학 공식을 하나 만들었거든요. 이게 인터넷에 떠 있는 그림이잖아요. 미국의 공설운동장에서 야구들을 많이 하는데, 그걸 보는데 똑같은 크기의 상자를 다 이 세 사람에게 줘 본들, 이 친구는 여전히 볼 수 없는 거잖아요. 이 양반은 상자가 없어도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, 이 양반이 만일 자기의 상자를 양보해주면 세 사람 모두 관람할 수 있는 거죠. 이 상황과 저 상황이 어떻게 다를까? 종종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너 차별은 안 했다, 똑같이 해줬다, 그리고 그걸 공정하다고 자랑을 합니다.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공정까지는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거는 그냥 공평, 그래도 적어도 차별은 안 했구나, 그 정도인데, 결과론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 행위로부터 혜택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공평이 양심을 만나야 비로소 공정이 될 것 같다. 양심이 공평을 공정으로 승화시켜 줄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. 그러고 저 내용과 그동안 제가 강연했던 뭐 이런 것들 다 엮어서 양심이란 책을 제가 내기로 했습니다. 서문의 제목을 부사 3개로 뽑았습니다. 차마, 어차피, 차라리. 차마에 외면할 수 없는 일들이, 자꾸 조그만 일들이 저를 괴롭힙니다. 어차피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, 그냥 차라리 확 한번 그냥 질러버리는 게 그냥 오히려 낫지 않아? 제가 참 비겁한 사람인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용감한 짓을 몇 번 했더군요. 나는 이 인류를 위해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고요. 숨었다가 차마, 어차피, 차라리 이러고 기어나왔거든요. 대부분 저랑 비슷하실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근데 불편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양심 때문에 뭔가가 자꾸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. 프란스 월이라는 영장류학자인데요. 이분이 쓴 책인데, 이분의 얘기로는 어쩌면 양심은 포유동물이 진화하면서 생겨난 심성인 것 같다.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하나 보여주는데요. 저희가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 쓰는 생쥐 대여섯 마리를 한 케이지에 넣고 저렇게 기르고 먹이를 주고 그러다가 한 마리씩 한 통에다가 따로 넣어놓고 그중에 한 마리에게만 먹이를 줬습니다. 처음에는 먹어요. 그러다가 옆에 통에 있는 자기 친구들이 배가 고파서 신음소리를 낸 걸 들으면 밥을 거부합니다. 요만한 미물입니다. 그런데 그 아이에게도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. 내 친구들이 굶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먹을 수 있냐. 박쥐를 좋아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데요. 사람들이 박쥐를 깨름칙해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피를 빨아먹는다고 생각하시거든요. 1,400여 종 발견했는데 사실은 흡혈박쥐는 딱 3종입니다. 흡혈박쥐는 밤에 나가서 동물들의 피를 빨아먹고 돌아오는 거거든요. 근데 저 흡혈박쥐가 뭐 드라큘라 백작처럼 대정맥을 물면 피가 확 이런 거 아니고요. 제일 방어가 불가능한 게 목이거든요. 동물들이 그 목에 가서
발톱으로 긁어요. 긁으면 피가 약간 핥아먹고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. 근데 저 수십만 마리가 하룻밤에 나갔는데 그 피를 핥아먹을 수 있는 동물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은 배고픈 채로 새벽에 돌아옵니다. 근데 박쥐는 새처럼 날아다니는 생활 방식 때문에 신진대사율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한 며칠만 굶으면 그냥 기진맥진해서 매달려 있다가 그냥 툭 생이 끝납니다. 그래서 이들의 사회에서는 어떤 풍습이 진화를 했냐면 피를 먹고 온 아이가 피를 못 먹고 온 아이에게 피를 나눠주는 기가 막힌 박의 정신이 진화한 겁니다. 사촌끼리 형제끼리 주로 많이 나누고요. 생판 모르는 가족도 아닌 놈한테도 나눠줍니다. 영화 기억하십니까? 광해 왕이 된 남자에 보면 이병헌 씨가 저작거리의 만담꾼 하선으로 나오죠. 어느 날 임금 대행이 되잖아요. 수라상을 받았어요.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.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. 그러고 막 허겁지겁 막 비우는데 내관이 옆에서 한마디 딱 하잖아요. 전하께서 남기신 어식으로 수락한 궁녀들이 요기를 하옵니다. 어떡해요? 거의 다 먹어치웠는데. 그 다음에 수라상이 올라왔을 때 한 숟가락 딱 뜨고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. 왠지 오늘은 배가 고프지 않구나. 그러니까 제 생각에 어쩌면 양심이라는 공감이라는 이런 능력은 우리 포유동물의 진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본능이겠지만 세월이 가면서 자꾸 잃어버리다가 또 되살릴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닐까. 제가 국립생태원장을 했었거든요. 거기 가서 지내던 3년 중에 가장 뼈저린 어떤 경험 중에 하나가 저녁 식사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제 앞을 휙 지나가더라고요. 초등학교 정문 앞이었는데 자기 딸이 어떤 아이랑 손을 잡고 학교 교문을 빠져나오는데 달려가더니 물티슈를 꺼내서 딸의 손을 닦아주더라고요. 딸의 친구 아이는 피부색이 조금 감잡잡한 엄마가 동남아시아 여자인 거예요. 저 정말 거기 서서 그거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. 그 아이에게는 피부의 색깔이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. 친한 친구입니다. 근데 그 아이의 엄마는 세상을 살면서 그런 감성이 사라진 거죠. 교육부에서 자꾸 우리 학교에다가 인성교육하라 그러는데 그게 그냥 허튼 인성교육으로 과연 돌아올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경우를 보면 공감, 염치, 양심 어쩌면 사회가 올바른 분위기를 만들어내면 가능한 일이 아닐까